放出眼光，好好学。嫡福晋已被禁足景仁宫，非死不得出。哀家倒可以给他一条活路。 콘텐츠 맛집 유플러스가 엄선한 콘텐츠 만나보는 시간이죠. 유플레이 월정액으로 추가 결제 없이 즐기실 수 있는 드라마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청나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뭐 중국의 마지막 왕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중국의 리즈 시절이라 불리는 전성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주 화려했던 황궁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황제와 수많은 후궁들의 사랑과 권력 다툼을 그린 드라마가 한편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의전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贵妃娘娘，吉时将至，选秀是否可以开始了？放出眼光，好好学。 황실의 후계자 홍역의 배필을 정하는 운명의 자리가 열리던 날. 今日参选的秀女有察哈尔总管李荣宝之女。 수많은 명문가의 여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미모를 뽐내는 그때 정작 홍역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等等我哥哥。 바로 홍역과 오누이처럼 자라난 한 사람, 오람나랍 청행인데요.青哥哥聪颖伶俐，是为嫡福晋。 홍역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황실의 정식 부인 적복진으로 발탁합니다. 额娘，我选完了。 恭喜青英格格为嫡福晋，谢恩。谢四阿哥。 하지만 기쁨도 잠시. 上驾到。 예상치 못한 불행이 두 사람을 덮쳤으니 皇后犯错，已被禁足景仁宫，非死不得出。皇上，苏培盛，奴才在，送青英出宫。这还请您保重。 현 황후이자 청행의 고모였던 의수가 황위 찬탈죄로 쫓겨나면서 청행 또한 적복진 자리를 잃게 된 건데요. 사랑하는 여인을 포기할 수 없는 홍역. 皇阿玛，这么多年，这是儿臣唯一对您所求。乌拉那拉氏既是你唯一所求，朕就许了他的侧福晋之位。 儿臣谢皇阿玛成全。 그는 그녀를 곁에 두기 위해 즉복진, 즉 후궁으로라도 맞이합니다. 그로부터 6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好好说话，这是怎么了？ 홍역의 아버지인 황제 옹정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후계자였던 홍역은 곧바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아들 홍역이 황위에 오르자 희귀비는 권세를 앞세워 황후의 가족인 청행에게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哀家倒可以给他一条活路。乌拉那拉氏有你姑母，便没有你；有你，便没有你姑母。 자결하거나 가족을 죽여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선 청행. “臣妾不仅是乌拉那拉氏的女儿，更是爱新觉罗的儿媳，所以想请太后亲赐新名。 如意，好不好？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이름까지 바꾸는데요. 그저 사랑 하나만을 바랐던 여인은 과연 이 황궁의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중국의 사극 팬들 사이에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드라마가 바로 여의전입니다. 이 드라마 속에 숨겨진 진짜 역사 이야기를 좀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중 콘텐츠 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크리에이터. 이분을 찐 사부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김원동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우선은 뭐 제가 제작진께 듣기로는 중국에 관련된 무엇이든 여쭤보기만 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건 너무 과찬이시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진짜 중국의 역사를 좀 이렇게 많이 전문가처럼 공부하시게 되는지 그 과정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중국어과를 나왔고요. 네. 당연히 중국어과를 나오면 가장 성공한 건 중국어를 쓰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중국에 가서 이제 주재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머물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침 이쪽 드라마랑 영화 쪽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또 역사 관련된 책도 쓰게 되면서 또 이렇게 지금은 유튜브까지 하고 있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니시팔로마. 이거는 발음 잘못하면 요거를 굉장히 아주 우스개로 많이 쓰시는데 정확하게 니츠팔로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치팔로마. 예. 네. 자, 우선은 드라마 여의전을 보면서 진짜 궁금한 게 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 찐사부님께 좀 속 시원히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원작 소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워낙 소설도 큰 사랑을 받았고 예. 드라마 된다는 소식만으로도 기대감이 높았던 건데 전 깜짝 놀랐던 게 중국에서 이게 100억 뷰 이상을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라도 100억 뷰를 찍은 건 대단한 거죠? 그럼요. 인구가 뭐 지금 공식 13억이니까 네. 그 많은 인구들이 이제 여러 번 보지 않고는 좀 달성하기 힘든 조회수긴 하죠.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여의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물론 당연히 재밌게 봤고요. 옛날부터도 저는 이렇게 궁중 내에서의 여인들의 암투 얘기가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사실 이건 굉장히 마성의 매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한 번 보게 되면 정말 끝까지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여성들의 암투하면 뭔가 좀 치졸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막 막장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나 아닙니다. 저도 보고서 너무 매력 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에 푹 빠졌는데요.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예전 드라마들에는 뭐 연희공략이라든가 후궁전환전 같은 경우도 같은 궁중 내에서의 후궁들의 암투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는 똑같은데 특히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당시 의상이라든가 소품이라든가 세트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공을 들이면서 마치 이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그런 몰입감을 줬다는 그런 후기가 많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점들이 많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여의전의 역사 배경을 좀 모두가 알고 계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청나라의 6대 황제가 권륭제인데요. 그 앞으로 돌려보면 권륭제의 할아버지인 강희제가 거의 한 60년 동안 제위하면서 지금도 아마 중국 역사에서는 가장 중국의 성군으로 치고 있는 게 강희제인데 강희제의 아들 옹정제 그리고 옹정제의 아들 권륭제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를 그 이름을 따서 강건성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번영하던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에 권륭제의 이제 황후 그리고 첩실 후궁들의 얘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여의전이 되겠습니다. 那就请娘娘成全臣妾吧。你想做什么？咱们不能让她事事如意。若咱们不再防着点儿，以后哪还有咱们的立足之地啊？
이 여의전을 보면 권륭제의 여러 후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 주신 여의와 랑화가 좀 가장 눈에 띄는데 이 두 인물이 실제로도 권륭제에게 좀 중요한 인물이었던 건가요? 역사 속에서도? 랑화는 이제 부찰씨, 그러니까 성씨 부찰씨 랑화 얘기고요. 그 효현순 황후가 되죠 나중에. 이 드라마 안에서는 사실 약간 조금 뭐 겉멋을 수도 부리고 좀 네. 약간 나쁘게 나오긴 하는데 我得做得更好，比任何人都像一个正妻，王爷无可挑剔，就会觉得只有我才是最适合做嫡父亲的。 그 랑화 같은 경우는 권륭제가 죽는 날까지도 잊지 못해서 너무 좋았던 와이프였던 거죠. 그래서 생애를 통틀어 거의 100여 편의 시를 지을 정도로 너무 사랑했던 황후였고 그리고 여의 같은 경우는 사실 개황후라고도 불립니다. 역사에서는. 네. 황후의 자리를 계승한다고 해서 개황후인데 사실 중국의 역사 기록에서 보면 개황후는 오로지 한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원래 황후가 있었으면 죽더라도 누군가를 다시 황후 자리에 앉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 권륭제만 유일하게 여의를 그 효현순 황후가 죽고 나서 개황후의 자리를 물려주거든요. 그만큼 아껴서 그런 걸까요? 그만큼 당시에는 신임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네네. 또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역사에 없는 개황후 자리까지 줬는데 나중에 정말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할 정도로 아주 복잡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아주 그런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여의정 같은 경우는 그 여의라는 인물이 너무 드라마틱한 생애를 살았다고 해서 네. 주인공으로 채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랑화라는 인물은 드라마를 보면 좀 이렇게 어떻게든 권륭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좀 모범생 같은 모습을 많이 띠고 있더라고요. 皇上也是知道的，皇额娘跟敦肃皇贵妃素来不大和睦，若是挪了如意进去，只怕皇额娘的心里……还是皇后细心呐。 실제 역사 속에서도 좀 그랬던 건가요? 실제 역사 기록에 따지면 정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효성이 극진했고 너무 검소했고. 네. 그러면 여의는 실제로는 좀 어떤 인물이었던 걸까요? 실제 드라마에서 청행이라고 해서 이제 그 결혼 전부터 알았던 거로 나오지만 네. 사실 그런 기록은 없고요. 아마 그거는 각색이구나.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작가가 각색해서 넣은 내용 같고요. 그 시녀, 중국에서는 수녀라고 하죠. 수녀. 그러니까 황족이나 황제의 그 후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간택을 받는데 나중에 이제 권륭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황후 자리까지 쾌찬 아주 야심차고 그러면서도 아주 매우 복잡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물을 그린 드라마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작품 볼 때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후궁들의 손가락에 뭔가 장신구 같은 걸 이렇게 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던데 그걸 왜 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이름은 호갑투라고 하고요. 네. 당시 중국 사람들은 여성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를 이 백옥같이 가늘고 긴 손가락을 매우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겼는데 농사일하고 노동일 하다 보면 손톱 기르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은 손 예. 같은 거. 그러면서도 이걸 좀 더 도드라지게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나 고귀한 존재야, 나 권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상징으로 이런 호갑투라는 것을 꼈던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막 길면 길수록 뭐 더 어떤 권력이 있고 이런 걸 상징하는 건 아닌가요? 똑같은 건가요? 뭐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화려하게 세공된 것들을 끼면 낄수록 좀 더 내가 품계가 높고 굉장히 더 고귀한 존재다라는 상징이었죠. 여기 어떤 보석이 박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의전 이 재미있는 드라마를 넘어서서 궁중극의 교과서다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그걸 크게 세 가지로 전문가들이 많이 꼽고 있는데요. 일단 이 당시 시대의 그 의상 고증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시 여인들의 의상이라든가 장신구, 그다음에 색감 등을 아주 디테일하게 고증한 것을 또 첫째로 뽑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공간이
즉 권력을 상징한다고 해서 네. 뭐 나오는 양심전이라든가 뭐 곤영궁, 익공군 등 그 정각별 동성과 앉는 자리의 높낮이가 그 당시에 그런 권력 구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는 음악과 사운드의 응집력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테마곡인 쌍형 같은 경우는 두 그림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제목처럼 그러니까 이 황제로서의 사랑과 이 권력 사회에서의 그 이중성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씬들, 이 화면들하고 편집하고 너무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져서요.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캐릭터들의 감정선을 아주 잘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찐 사모님이 소개해 주신 여의전 이야기를 듣고 드라마를 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기 전에 좀 찝어줘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 드라마의 핵심은 바로 이제 그 황제지만 여자 남자로서의 사랑과 그다음에 또 황제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권력의 그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奴婢香云叩见皇上。待在下就让我打死。这皇上饶命！皇上饶命！皇上饶命啊！今儿的事，真要宫里人知道，挑拨是非、谋害主上是什么下场？ 그러다 보니까 이 후궁들 간에 계속 보이는 권모술수나 암투 또한 어떻게든 살고 싶은 생존을 위한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감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臣妾永和宫答应白事，给皇后娘娘请安。还以为什么绝色美人呢，原来也不过如此。后宫论美貌，属你第一，谁敢跟你争啊？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또 역사를 재미있게 또 풀이해 주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떠셨나요 오늘? 여의전의 여의 역을 한 이 배우가 주신이라는 배우인데 굉장히 연기력이 좋거든요. 당시 여의전이 제작될 당시에 이 16, 17밖에 안 되는 이 여의의 역할을 당시에 주신의 나이가 42살이었어요. 42살의 배우가 한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냐는 평도 있었지만 또 나중에 끝나고 나선 너무 연기 잘하고 역시 주신이야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첫째 키워드는 이게 600억 원이나 들어갔어? 도대체 어디에? 그리고 42살 배우가 16살을 연기했다고? 그래, 너 어디에 얼마나 연기 잘하나 보자. 네. 라는 포인트를 보고 보면 나중에 딱 끝나고 보면 고개가 다 끄덕여지실 겁니다. 네. 그런 포인트로 감상하길 제가 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역사와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사. 어디에 600억 들어갔어? 네가 17살이 연기한다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는 네. 상당히 각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 왜곡이 없지 않다 보니 이게 저희 이제 약간 고증이 잘 됐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아주 디테일하게 고증한 것을 또 첫째로 뽑을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고증은 네. 당시에 복장, 소품, 네네. 세트 이런 것들이 고증이 잘 된 거고 네. 당시 이 여의전하고 연희공양 문제 때문에 중국의 정책이 바뀝니다. 정책까지요? 예. 어떻게요? 왜냐하면 한 역사를 두고 여기서는 좋은 사람은 나쁘게 그리고 나쁜 사람은 좋게 그리고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정식 역사서의 근거에서 드라마를 만들어라. 앞으로 이런 드라마 시민해주지 않겠다라는 어이구. 정책까지 나오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게 여의전입니다. 와. 예. 어찌 보면 좀 그런 창작 활동이 자유로운 시기에 만들어진 마지막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시대극으로. 사극에 한해서는. 네네네. 알겠습니다. 중국 사극의 정수를 보여주는 드라마 여의전. 궁극 로맨스의 미학과 권력의 냉기를 그려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녹색 버튼 누르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